흥사단 사적지 지정안이 간신히 관련 커미티를 통과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주점 등 실내업소 출입자에 대해 오늘부터 코로나 접종 카드 확인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LA시는 오는 8일부터 보다 강화된 접종 카드 확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를 다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루 확진자 수가 1,829명이나 됐습니다. 지난 8월 2일 90대 한인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인상착의도 공개됐습니다. 60대 라티노 여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90대) 한인 할머니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5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유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흥사단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2차 공청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때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며 긴장감까지 돌았습니다. 사적지 지정 커미티는 결국 3대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을 LA시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한 제2차 공청회. 대한인 국민회관에 모여 공청회에 참가한 한인들에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사적지 지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한동안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위원들의 표결 순간, 한인들의 함성은 터져나왔습니다. 3대1로 안건이 간신히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찬성 쪽이 워낙 많아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사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해 사적지 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개발사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한인들은 사적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안타까운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자 LA 총영사관도 공청회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흥사단 단소들도 사적지로 지정하자는 지지 발언이 이어갔습니다. 우리 조국의 국민들과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했어요. 하다못해 그 전주에 있는 전주 노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흥사단 사적지 지정 안건을 재고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2명의 위원들이 재고를 반대하면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흥사단 지부가 위치한 지역 시의원인 마키스 해리스 도슨도 사적지 지정에 찬성하고 있어 일단 큰 난관은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 소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 공청회는 한 달 후쯤 열릴 예정입니다. 이 지역 시의원이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굉장히 지지하는 쪽이라서 3차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결집된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주점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고객들은 물론이고 주점 종업원들까지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다 강화된 LA시의 접종 카드 확인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업소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업소들은 접종 카드 확인 작업에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점을 들어 비판적인 입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605명에 이어 오늘은 1,829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주유 수치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수치 상승 추세에 접어든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해진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네, 지난 8월 2일 90대 한인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뺑소니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공개됐습니다. 60대 라티노 여성입니다. 경찰은 $50,000의 보상금을 내걸고 조그만 단서라도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지난 8월 USC 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91세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망 사건. LA 경찰국이 결국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63살의 라티노 여성 마리아 이사벨 팔마로 밝혀졌습니다. 사우스 LA 컴튼 지역에 거주하며 주로 버려진 매트리스를 되파는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인 1995년형 흰색 도요타 픽업 트럭을 추적했고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컴튼 지역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용의자의 전 남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통해 영상 속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가족이 있는 엘살바도르나 멕시코 쪽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포상금 $50,000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8월 2일 아침 7시 집 앞 산책길에 나섰던 김할머니는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할머니를 확인하고도 도주하는 장면은 인근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나 용의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여성 토너먼트 챔피언십 골프 대회. 어제 예선전을 시작으로 개막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코스였지만 팽팽한 실력 대결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8강전이 시작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최강의 아마추어 한인 여성 골퍼를 가린다. SBS 나노엘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여성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앞으로 저희 SBS 인터내셔널은 본 대회를 골프를 사랑하는 여성분들이면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하고 참가자가 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아마추어 여성 골프 대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열린 예선전에는 100명이 넘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8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코스로 알려진 코요테 힐스에서 8오버8을 친 조혜님 선수가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 하셨어요. 좀 예상하신 결과인지 어떠셨어요? 좀 아니요, 예상 못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레고 겁도 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선 2위는 9오버8을 쳐 한타 차로 1위를 놓친 이소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퍼팅이 너무 좋아서요. 기분이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재미있는 라운딩 했습니다.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8강전부터는 2명의 선수가 맞대결하는 18월 경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선수들 모두 탄탄한 실력을 갖춘 만큼 8강부터가 진검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했어요. 운이 좋았어요.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8강 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레이디스 챔피언십 8강전 경기는 내년 1월부터 SBS 모든 채널을 통해 미주 전역에 방송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예선전은 추억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껏 웃고 함께 즐긴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선물도 푸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정 기자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낯선 선수들과 함께 조를 이뤘지만 서먹함도 잠시 곧 친숙한 동료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저희 아마추어 여자 골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대회를 열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너무 운이 좋게 좋은 분들하고 해서 운 좋게 4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싱글은 쳐야 8강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게 8강에 진출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승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참가 선수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한인 여성 골퍼들은 뛰어난 실력은 물론 화려한 패션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멋진 플레이에는 큰 박수를, 실수에는 아쉬움을 함께하며 경기 내내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팀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쳐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팀원이 저보다 또 젊은 친구들하고 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8강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좀 과감하게. 날씨도 좋았고 같이 치신 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갖고 아주 좋은 라운딩이 됐어요. 기왕에 어렵게 올라갔으니까 열심히 잘 쳐보겠습니다. 네. 대회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SBS 나노엘 이온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를 통해 건강한 친목을 다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즐겁고 유익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이 북한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가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가진 역량을 10에서 20분의 1만 사용하고 있다고 대학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최대 채굴 역량은 연 36만 미터톤에 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매년 핵폭탄을 2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대학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는 평산 광산 시설을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북한이 매년 6개의 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입니다.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 등이 개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라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계획은 처음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북핵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전작권 전환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연합훈련을 통해 3단계 검증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1단계 평가만 이뤄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환 시점을 못 박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조야에선 시기상조라는 시선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라케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는 피한 채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이에 따른 연합 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해나가고 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선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이 열릴 예정이어서 전작권 전환 문제가 한미 군 당국 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동유럽 지역협의체 4개국 정상들과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 내 한국의 최대 수출국들입니다.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세그라드 4개국 정상들과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등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4개국은 유럽연합 내 2대 교역 대상이자 우리 기업 650여 개가 진출한 최대 투자처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경제협력 방안,
특히 우리나라와 비세그라드 국가 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터리 등 신산업, 그리고 원전과 신공항, 방산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력사업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수소경제 육성의 힘을 모아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비세그라드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헝가리 대통령 총리와 만난 데 이어서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정상들과도 각각 따로 정상회담을 하며 경제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SBS 권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이 다시 팬데믹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미국 제약사 머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진행하고 있는 먹는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머크사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775명을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가량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여름부터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독일의 신규 확진자는 하루 역대 최고인 약 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석 달째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Und in diesen 3 Monaten hat es bis heute nur gut 2 Millionen Auffrischimpfungen in Deutschland gegeben. Das ist zu wenig.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하고 부스터샷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유럽에서 코로나19 전염 속도가 심각하다며 내년 2월까지 5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석탄을 폐지하겠다는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 석탄 소비량이 큰 미국과 중국은 성명에 불참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개 이상 국가들이 석탄 사용 종료 시한을 새로 만들거나 앞당기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190-strong coalition has today agreed to phase out coal power and end support for new coal power plants. I think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coal is no longer king. 성명에 따르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까지 석탄 연료 사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시한을 앞당기는 대신 선진국들의 추가 원조 요청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성명에는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도입을 서두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주요 석탄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호주, 인도 등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청정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다른 서약에 서명해 이번 성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뉴욕 시장에 당선된 에릭 애덤스가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1번 프레이 LA 다운타운 일부 구간이 이번 주말 또다시 전면 폐쇄됩니다. 교통국은 교량 신축 공사를 위해 2주 전 주말 폐쇄했었던 101번 프레이 구간을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다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은 LA 마라톤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혼잡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는 11월 21일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새학기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1월 10일 시작되는 대면 수업을 들으려면 1차 접종은 11월 21일까지, 2차 접종은 12월 19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12월 4일 케네디 스쿨에서 백신 페어가 열립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사라토가 스프링스 시장 선거에서 한인이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로널드 김 후보가 오웬 웨스트 후보를 262표 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한인 등 아시안이 시장에 당선된 것은 김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월그린과 CBS가 이번 주말부터 12살 이하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개시합니다. 약국 체인 측은 접종 예약은 오늘부터 할 수 있으며 CBS는 오는 7일부터 5살에서 11살 아동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샌리앤드로 코스코 주차장에서 한인 남성이 흑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샌리앤드로 코스코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50대 윤모 씨에게 흑인 남성이 카트 쪽으로 휴지를 던졌고 윤 씨가 왜 던지냐고 물어보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0대로 체격은 200파운드, 키는 180cm 정도 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윤석열 후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어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최종 후보 결정에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원 투표의 최종 투표율은 63.9%로 당원 투표만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당원 조직표와 빅데이터 검색량 급증을 주장하며 10에서 15%포인트 우세를. 버티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짠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분들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젊은 당원과 중도층의 쏠림, 여론조사를 내세워 5%포인트 이상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농성 현장을 찾아가 이재명 대항마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과 토론과 도덕성 또 품격에서 확실하게 압도할 후보는 저는 저밖에 없다. 가짜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국민의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찬성 92%로 안철수 대표를 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대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 등을 위해 장기 보유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기 투자는 사실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이런 데서 장기 보유에 대해서 좀 뭔가 혜택을 좀 부여하는 게 좋겠다. 당내에선 선대위 출범 후 첫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 첫 번째 선대위에서 말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려 달라는 제도적 근거에 대한 당부를 우리 당에서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선대위 2차 인선안도 공개됐습니다. 공동대변인만 7명으로 지난 1차 인선에 포함된 4명의 수석대변인을 포함해 총 11명의 규모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직속기구인 청년 플랫폼도 구성하기로 했는데 당내 2030 세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당 밖의 청년 세대들도 참여하는 개방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구를 방문해 경북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영남 지역 표심 확보에 나섭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입니다.
통화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부실장은 통화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선상에 오른 당사자와 5분가량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조사를 통한 확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그 윗선으로의 수사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의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로비 대상인 성남시의회 인물 중엔 대장동 사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을 연결해준 최영길 전 의장이 우선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은 물론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법조인 고문단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남편에 이어 고문료를 받아온 원유철 전 대표의 부인을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이후 민간 시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5,903억 원.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중 1,830억 원을 받아갔지만 지분 1%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는 무려 577억 원을 챙겨 폭리를 취했습니다. 민간 공동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챙기는 개발 이익에 상한을 두지 않은 도시개발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관이 함께 출자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규정하거나 출자자 협약으로 상한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법의 취지는 유지를 하면서 개발 이익의 환수 또는 공공성 강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님이 민간 투자자가 가져갈 총 이윤율을 6% 혹은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제출돼 있어 국토부안과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전체 개발 이익이 1,000억 원이고 민간 이익률을 10%로 제한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은 100억 원 이상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넘는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이익을 청약자 다수에게 나누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